야, 강지은 이리 와봐.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이미 무례했습니다. 학업자를 부르는 말투가 아니라 마치 하인을 부르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침 대장님. 내 무반 청소 상태가 또 엉망이더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당장 다시 해. 오늘 면회 더 취소하고 말이야. 중대장님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는데 그게 내가 알파야. 군기부터 잡고 오라. 그 순간 강지윤의 엄마인 강지선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잠깐만요. 한 명의 어머니가 딸의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닐세. 딸은 왜 어머니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날 한중대장의 무례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8월 무더운 여름이 절정에 달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지은 오늘 면회 온다고 했지. 이수진이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는 동기 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함께한 같은 기수 동기였어요. 이수진은 강지은의 유일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엄마가 오신다고 하셨어. 강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강지윤은 어머니 강미선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부대 내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강미선은 딸에게 당부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말라고요. 딸이 특별 대우를 받거나 불필요한 시선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강지윤은 며칠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군복 안에 땀이 송송 맺혔지만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마음은 설렜어요. 곧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팬츠를 입은 강미선이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엄마 강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미선 역시 딸을 보자 평소의 엄격한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지은이 살이 빠진 것 같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두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강미선은 평소 사단장으로서의 무게감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며칠로 향하는 길 강미선의 우아한 모습이 주변 시선을 끌었습니다. 절제된 우아함과 자연스러운 품격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은아, 부대 생활은 어때? 힘든 일은 없고?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강지은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근 박상현 중대장이 자신을 유독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다른 부하들보다 유독 강지은에게만 가혹한 훈련을 시키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며느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더운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강미선과 강지은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만남을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쁘긴 하지만 괜찮다. 그보다 너는 정말 힘든 건 없어. 강미선의 예리한 눈빛이 딸의 표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강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어머니의 관찰력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지훈 하사 박상현 대위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훈이 급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중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무반 정리 상태가 엉망이더라. 며칠 끝나는 대로 당장 처리하고 와. 박상현은 강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며칠 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며칠 아니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강미선이 조용히 박상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지훈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그런데 지금 며칠 시간이라 뭐 내가 나한테 되드는 거냐? 박상현의 목소리가 한 옥탑을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며칠 객이 있으니까 기가 산 거구나. 박상현이 강미선을 훌쩍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니까 지와서 보고 계시는데 딸이 이런 식으로 군기가 빠져 있으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면을 당장 끝내고 와, 알겠나? 박상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예, 박상현이 귀찮다는 듯 돌아봤습니다. 지금 면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죄송한데요. 면을 시간에는 특별한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방해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닌가요? 강미선의 질문에 박상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간인이 군 내부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견이 아니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강미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자세에서 특유의 위험이 흘러나왔어요. 박상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권위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쨌든 이건 부대 내부 문제입니다. 며느른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는 강압적인 톤으로 말하며 며느실을 나갔습니다. 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강미선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해. 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 강미선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항상 저런 시기인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강지은이 거짓말을 했지만 강미선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선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며느가 끝난 후 강미선은 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실례합니다. 강미선이 근처에 있던 한혁은 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상현 대위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군 하사는 잠깐 방황했습니다. 갑자기 중대장에 대해 묻는 민간인이 낯설었거든요. 제가 강지은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딸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강미선의 진심 어린 표정에 여군 하사의 경계심이 누그려졌습니다. 아, 강지은 하사 어머니, 시군요. 네, 혹시 평소에 우리 딸이 어떤지 아시나요? 강지은 하사는 정말 성실하고 모범적인 부사관입니다. 그런데 여군 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요, 박 중대장님이 유독 강지은 하사에게만 엄하세요. 다른 부하들보다 훨씬 가혹하게 대하시거든요. 강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사소한 일로도 계속 트집을 잡으시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추가 훈련을 시키시고 솔직히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부사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두 안타까워해요. 강지은 하사가 워낙 성실한데 왜 그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강미선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수진 하사는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강지은의 동기인 그녀는 강미선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강지은이 휴대폰에 저장해둔 어머니 사진을 여러 번 보여준 덕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은과 같은 기수 이수진입니다. 지은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러죠.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어떤 일인가요? 박중 대장님이 지은이를 너무 괴롭혀요. 이유도 없이 계속 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거의 매일이에요. 지은이는 어머님께 걱정 끼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강미선의 주목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까칠한 줄 알았는데 지은이에게만 유독 심해요. 다른 상급자들은 모르나요? 대대장님이나 연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박중 대장님이 워낙 교묘하게 하거든요. 상부에서는 그냥 엄격한 지휘관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강미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하나요? 네, 많이요. 며칠 전에는 울면서 전역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 말에 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혹시 뭔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수진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강미선은 침착하게 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나 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지은이가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 안심이 되네요. 강미선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지은이한테는 저희가 만난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떠난 후 강미선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지. 강미선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투스타 사단장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미선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방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강미선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그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먼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딸이 소속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투스타급 지휘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박상현 대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강미선은 먼저 딸이 소속된 부대의 사단장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지휘참모대학 시절 같은 과정을 수료한 동기로 오랜 친구였어요. 태준아 나야. 미선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내가 부탁하는 거면 뭐든 들어줘야지. 너희 부대 박상현 대위라고 알아? 박상현? 잠깐만 확인해 볼게. 김태준이 잠시 전화를 보류했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아, 제 3중 대장이구나. 근데 갑자기 그놈이 왜, 뭔 일 있어?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그 대회에 대해 들은 거 있어? 글쎄,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은데.
지휘 스타일이라든지 부하 관리 같은 거 말이야. 김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놈 때문에 골치 아팠어. 부하들 신고가 몇 번 들어왔거든. 어떤 신고 부하 관리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특히 특정 부하를 집중적으로 괴롭힌다고 강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하를 말하는 거야. 강지은 하사라는 애인데 잠깐 강지은 그거 내 딸 이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럼 내 딸이 그 박상현한테 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진장.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지은이가 말 안 했거든. 미안하다, 미선아. 신고는 들어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었어. 그놈이 워낙 교묘하게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보려고 해. 김태준이 진지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내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 먼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자 강미선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으로서 25년간 쌓은 경험과 지혜를 모두 동원할 때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강미선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미선은 사복을 입고 딸이 소속된 부대를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부대 정문에서 면을 신청하며 강미선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그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로 온 것이니까요. 면을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미선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근처에서 박상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강진, 이리 와봐. 강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딸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이미 무례했습니다. 하급자를 부르는 말투가 아니라 마치 하인을 부르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중대장님. 강지은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 무반 청소 상태가 또 엉망이더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당장 다시 해. 오늘 면회도 취소하고 말이야. 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대장님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는데 그게 내가 알파야. 군기부터 잡고 오라고. 박상현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고개를 돌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직접 보니 이수진이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잠깐만요. 강미선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박상현이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강지은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짐작했습니다. 아, 면을 개기시군요. 네, 강지은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현이 건방진 태도로 말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군기 교육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선이 박상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위압감이 묻어났어요. 군기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건 부대 내부 문제입니다. 내 딸에 관한 문제인데 내부 문제라고 하시는 건가요? 박상현이 강미선의 기세에 약간 주눅들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어쨌든 규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라 혹시 면회 취소가 가능한 규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미선의 질문에 박상현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을 취소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그건 지휘관 판단입니다. 지휘관 판단이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강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박상현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중대장님, 강미선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입니까? 혹시 평소에도 우리 딸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박상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간인이 군 내부 일에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라 흥미롭네요. 강미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상현 대위입니다. 왜요? 기억해 드리려고요. 박상현 대위 제3중대장. 맞죠? 그 순간 박상현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강미선의 차분한 말투와 예리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 지은아, 괜찮다. 엄마가 처리할게. 강미선이 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강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참을 필요 없어. 강미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현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에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준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강미선과의 통화 상황이 궁금해서 직접 나온 것이었어요. 미선아 왔구나. 태준아. 박상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이 이 여자를 아는 사이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단장이 반말까지 하는 걸 보니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이분은? 소개 안 했나? 이분이 강미선 소장이야. 네, 소장 말씀이십니까? 박상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투스타를 면전에서 무시했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 우리 지휘참 모대학 동기지. 그런데 왜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김태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강미선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딸 면회 왔는데 박대위가 취소한다고 해서. 면회 취소? 무슨 이유? 김태준이 박상현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게 강진하사가 오늘 오전 훈련에서 실수를 해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박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훈련 실수, 강진하사가 뭔 실수를 했다고 통신 장비 점검 중에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수 때문에 면회를 취소한다고. 김태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강미선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태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래, 미선아. 두 사람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본 게 다야. 박대희가 우리 지은이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구나. 미안해, 미선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 이제 나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상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대희 내 사단장님, 지금까지 강진하사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보고해. 박상현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엄격하게 지도했음.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본적인 군기 확립을 위해서 기본적인 군기가 면회 취소까지 포함하는 건가? 김태준의 질문에 박상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미선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박대위 내 소장님, 박상현이 다시 격리했어요. 이제 강미선의 정체를 알고 나니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딸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지 솔직하게 말해보게. 그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강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는 거야. 박대위, 박상현이 머뭇거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니. 특별한 이유 없이 한부아만 괴롭혔다는 말이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강미선의 질문이 계속되자 박상현이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김태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박대희, 솔직하게 말해. 이미 여러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야. 사단장님, 저는 단지 군기를 바로 잡으려고
군기를 바로잡는 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강미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때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보고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이수진이 김태준 사단장을 보자 마자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충성 사단장님, 급히 차렷 차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강미선을 알아봤어요. 지은이 어머니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하사 이분은 강미선 소장님. 네, 소장님 말씀이십니까? 이수진이 더욱 놀라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충성 죄송합니다. 급히 차렷 차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강지은도 어머니와 사단장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소장님이셨어? 그래, 지은아 미안하다. 지금까지 말 못했다. 강지은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관히 서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중대장 앞에서 어머니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강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내가 직접 나서기엔 고맙다. 태준아,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박상현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 자신이 괴롭힌 부하의 어머니가 투스타 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김태준이 박상현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일단 중대장 업무에서 배제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이다. 사단장님, 박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김태준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미 충분히 들었다. 강미선이 김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미선아. 두 사람이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박상현은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하지만 이 인지는 내가 직접 마무리하고 싶어. 미선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차가 있잖아. 물론 절차는 지킬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박대위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 김태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선은 넘지 말자. 물론이지.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강미선이 박상현 앞에 섰습니다. 박대위, 네 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게. 강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돌았어요.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왔다. 그동안 수많은 지휘관들을 봐왔지. 박상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리더는 부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야.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부하에게 푸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 건가? 강미선의 질문에 박상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딸을 괴롭힌 게 죄송한 건가? 아니면 들킨 게 죄송한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뭔가 명확하게 말해보게. 박상현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나? 강준 하사를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부당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미선의 추궁이 계속되자 박상현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성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부하에게 풀었습니다. 마침내 박상현이 진실을 털어놨어요. 주변에 있던 이수진과 강지은도 박상현의 고백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미선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군. 그럼 이제 알겠나? 네, 지휘관의 자격이 뭔지 말이야. 박상현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하가 상관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가 아니다. 각자 소중한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지. 네 소장님, 특히 우리 지은이 같은 성실한 부사관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건. 강미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어머니로서의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대위, 내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제가 강지은 하사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만으로 될 일인가? 아닙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강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지은이에게 사과해보게. 네, 소장님. 박상현이 강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지은 하사, 네, 중대장님. 아니다. 이제 중대장이 아니야. 김태준이 옆에서 정정했어요. 박상현이 강지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강지은이 감옥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중대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너를 부당하게 대했어. 변함의 여지가 없어. 박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로 고생시켰어. 박상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지은도 처음으로 그가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강미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은아, 괜찮다. 내 엄마, 이수진도 옆에서 지켜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친구를 위해 걱정했던 마음이 드디어 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대위 정식 조사는 따로 진행될 것이다. 각오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강미선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괜찮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그날 오후 강지은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어머니와 며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현 사건은 이제 끝났지만 강미선에게는 딸과 나눠야 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실에서 강미선과 강지은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이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강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뭘 미안해 하세요? 내가 소장이라는 걸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강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엄마 정치를 알았다면 저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특별 대우 받는다는 시선도 받았을 테고요. 강미선이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요. 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었고 며느리도 취소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다른 동료들 앞에서 혼날 때마다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엄마가 키워주신 대로 참고 견뎠어요. 군인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강미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의 가르침 때문에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말해. 엄마든 수진이든 누구든 좋으니까. 내 엄마 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중대장님이 저한테만 그렇게 했던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강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기도 한다. 박대위도 자신만의 고민과 압박이 있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지만요. 당연히 괜찮지 않지.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인간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필요해. 강지은이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평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박중대장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가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시잖아요. 강미선이 웃었어요.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말이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충분히 성숙하고 훌륭한 부사관이야. 두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소장님 딸이라는 게 알려졌네요. 그러게 어떤 기분이야?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특별한 시선을 받을 것 같아서요. 강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내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 더욱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방당할 수 있는 부사관이 되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수진이 면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수진아. 뭐가 고마워? 친구 사이에 강미선이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하사 고마워요. 지은이를 위해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소장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부사관으로 성장하기 바래요. 네, 충성. 강미선이 부대를 떠나기 전 김태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태준아, 정말 고마웠어. 뭘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미안. 이제부터라도 잘 부탁해. 당연하지. 지은이는 내가 특별히 챙기겠어. 특별히 챙기지 마. 그냥 공정하게만 대해줘. 김태준이 웃었어요. 역시 너답다, 미선아. 두 사람은 오랜 친구다운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이 자신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대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그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고 자신만의 고민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약자를 괴롭힐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이니까요. 강미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리더가 되겠다고, 그리고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일을 통해 딸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지은 하사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결국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견디는 것보다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